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햇병아리 유튜버입니다. 네,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나름 좀 읽는 편인데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읽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서 모임도 하고 있긴 한데 같은 책 읽고 소통하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정확히 정해진 것도 없어서 좀 좌충우돌 중이긴 한데 지금 열정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른 책은 옥상 달빛님들의 에세이 언젠가 이 밤도 노래가 되겠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채널과 어울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조금은 실망스럽거나 지친 오늘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래서 두렵지만 다시 내일을 살아갈 기대와 설레임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채널로 만들고 싶어요. 잘할 수 있겠죠? 책을 다 읽을 순 없어서 제가 읽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글들을 골랐는데 공감하셨으면 좋겠네요. 왜 그 글을 골랐는지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르게 된 사연, 정성껏 적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거랑 같이 블로그 독서 포스팅을 올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요. 네. 이 컨텐츠를 계기로 여러분들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편식. 친구와 걸으며 오래 이야기를 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같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반면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땐 긴 시간을 갖고 있던 나의 고민을 다른 시선만으로 단숨에 해결해 주기도 한다. 한 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공통점 때문에 친해지고 차이점 때문에 성장한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공통점이 필요하지만 한 발짝 나아가려면 차이점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의 창문을 통하면 나와 비슷한 풍경이 보이고 또 다른 이의 창문을 통하면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 보인다. 건강을 위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듯 마음의 균형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편식은 멀리할 일이다. 다가올 반짝이는 순간들을 생각하며 내가 만든 곡이 처음으로 좋다는 칭찬을 받았던 날, 우연히 도착한 이름 모를 바닷가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던 날, 첫 조카가 태어나던 날, 라디오를 처음 시작하던 날, 정말 많은 별을 봤던 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받던 날, 짜릿했던 처음의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고 한 장의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는다. 축 늘어져 있던 감정이 다시금 설레는 걸 보면 기억의 힘은 참 대단하다. 나를 설레게 할 순간들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을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가느냐, 불안을 안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느냐가 아닐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행복의 순간이 걱정 많은 나와 당신의 매일매일에 조금씩 숨겨져 보물찾기 하듯 오래오래 설렘을 맛보며 살아가길 바란다. 돌아오는 마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낼 문자를 쓰며 혼자 울컥했다. 친구에게 힘을 주려고 써내려간 문장이 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나 보다. 누군가 나에게 보내온 마음을 받아 적는 기분처럼 문자를 쓰는 손이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저 나를 떠난 말들이 다른 이의 마음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 위해 쓴 마음이 결국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 찾아왔다. 마음은 언젠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겐 늘 따뜻하고 좋은 생각이 필요한 거겠지. 마음을 주고받는 일. 양말이 참 예쁘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말을 건네니 알아봐준 사람이 내가 처음이라며 활짝 웃으며 수줍게 자랑한다. 기뻐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힘도 안 드는 말을 우린 왜 이렇게 아끼며 살까? 좋은 말은 멋쩍다는 핑계로 아끼고 아픈 말은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며 아낀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거라 생각하는 건 지금 막 떠오른 머릿속의 단어를 상대방이 알아채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아주 운이 좋아 내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참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우리는 안다. 좋다, 슬프다, 힘들다, 기쁘다, 사랑한다. 수많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말하려 노력하는 것. 건강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덕목이 아닐까? 마음의 소리. 창문을 열어두니 빗소리가 들렸다. 젖은 차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작은 빗방울이 한 곳에 모여 큰 모양으로 떨어지는 소리. 바람이 불어 젖은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바깥의 소리가 안으로 들어와 잔잔한 파동을 그린다. 늘 그렇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잘 들린다. 우린 살아가면서 자신의 기분을 얼마나 들여다보고 귀 기울일까? 때마다 다양한 마음의 소리가 있었을 텐데 외부의 소리에 가려져 나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다. 인생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내 마음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시간을 내어 들어줄 때가 필요하다. 부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외롭게 두지 말자. 말과 말.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 돌이 정확히 원하는 곳에 떨어지진 않는다. 잔잔하게 퍼지는 물결의 파장도 어디까지 갈지 언제 멈출지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다. 말이란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내 뜻대로 안착되는 건 여간 쉽지 않다.
가끔은 생각지 못한 말이 내 가슴에 콕 박혀 한동안 빠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벌어진 틈새를 메워주는 것도 결국엔 말이다. 고생했다는 말, 잘 버텼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래서 말은 참 쉽고도 어렵다. 말의 품격. 친절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나오면서 본 광고 속 한 문장이다. 품격. 문득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그것에서 느껴지는 품위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뱉은 말엔 과연 얼마만큼의 품격이 있었을까? 친절한 말 한마디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난 몇 번이나 그 친절한 한마디를 건네어 봤을까? 혹시 날이 선 말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었을까? 수려한 문장의 나열이 아닌 친절함과 배려가 담긴 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를 한다면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사람일 것이다. 품격도 결국엔 마음이다. 말의 필요. 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노래를 들어도 지하철을 기다리며 스크린 도어를 봐도 세상에는 좋은 말, 위로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 참 많기도 하다. 우연이라도 그런 말들을 보게 될 때면 이런 뻔한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늘 맴돌았다. 얼마 전 길을 지나다 우연히 시 하나를 보게 됐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존 웨슬리. 할 수 있는 한. 뻔하다 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내 마음의 빈 곳에 글귀가 들어와 다른 모양의 상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 그거였다. 몇 번의 겨울이 남았든 앞으로 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몇 번의 겨울을 더 보낼 수 있을까? 빠르게 스쳐가는 모든 것이 아쉽다. 눈이 소담스럽게 쌓였다고 사진을 보내고 올해는 작년보다 덜 춥다는 별스럽지 않은 대화가 오가는 일상이 문득 애틋해졌다. 빈가지 흔드는 찬바람에 추억이 후두둑 쏟아지고 조용히 내리는 싸락눈에도 슬퍼질라 치면 그저 이런 울렁거리는 시간이 또 찾아왔나 보다 생각한다. 쓸데없는 고민이라며 잘 접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몇 번이고 접었다가 또 몇 번이고 다시 펼친다. 몇 번의 겨울이 남았는지 알 순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다. 마음은 절대 미루지 말자. 무거운 밤. 가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유가 되기도 한다. 비를 홀딱 맞으며 오토바이로 배달 중인 이의 젖은 양말이 편의점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의
무거운 표정이 잠들지 않는 아이를 안고 오래도록 방 안을 걸어 다니는 이의 무거운 어깨가 끝나지 않는 일과 공부를 붙잡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의 답답한 마음이 가족을 위해 무거운 마음을 감추며 오늘을 견딘 이의 미소가 갑자기 떠오르는 수많은 장면에 마음이 무너진다. 괜찮아질 거라는 뻔한 말이라도 건네고 싶은 밤.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도 반짝 해가 뜰 거라고.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내일을 기대해 보자고.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응원하고 싶은 밤이 천천히 깊어간다. 무엇과도 헤어지지 않은 어떤 날에 옛 동네를 잠시 들렀다. 새로 생긴 높은 건물들 사이에 오래된 나의 옛날 집. 처음엔 반짝반짝 새 것이었던 아파트가 어느덧 동네에서 가장 낡은 건물이 되어 있었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던 중학교. 학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 길에 늘 지나다니던 육교. 자전거 타고 자주 놀러 가던 공원까지 모두 그대로다. 누구에게나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다시 가지 못할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좋은 기억으로 미화되기도 하며 닿지 못하는 그리움이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여간다. 언제든 잠시 찾아가 바라만 보고 와도 쉼이 되는 이곳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빌처럼 예전부터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면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은 자주 슬펐다. 언젠가 분명 끝이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인지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다. 행복을 감정이 아닌 능력이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더 능숙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 속에서 슬픔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나 보다. 열어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모빌을 툭툭 건드린다. 바람에 흔들려 예쁜 소리가 난다. 흔들리는 모습이 싫다고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기쁘면 웃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당연한 감정들을 왜 그냥 지나쳐 왔는지 이제와 아쉽긴 하지만 이 또한 내 모습이기에 불평 주머니가 터지기 전에 작은 가방을 들면 꼭 필요한 물건만 넣게 되고 큰 가방을 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지간한 물건을 다 집어넣게 된다. 큰 물통을 들고 나오면 그만큼의 양을, 작은 물통을 들고 나가면 딱 그만큼의 물만 마시게 된다. 유독 그날만 목이 덜 마른 것도 필요한 물건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습관적 과식을 통해 위가 늘어나듯 습관적 불평을 통해 내 마음의 불평 주머니는 조금씩 더 커져갈 게 분명하다. 용량이 늘어난 불평 주머니는 남은 공간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테고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릿속은 더 답답해질 것만 같다.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찰 그때를 위해 작은 고마움을 주워 담고 사소한 아름다움도 챙겨둘 수 있는
감사의 마음 가방은 가장 크게 준비해둬야겠다. 비 온 뒤 맑음. 비 오는 걸 썩 반기지 않는다. 차도 막히고 신발도 젖고 기분도 영 흥이 안 난다. 그럼에도 딱 하나 좋은 게 있다. 뭐든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걸 보는 것. 먼지가 사라진 도시는 감춰뒀던 풍경을 멀리까지 보여주고 비 온 뒤 물방울 맺힌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칠 때 세상은 더 생기 넘쳐 보인다. 인생의 장맛 또한 현실처럼 불편한 겉투성이에 영 살맛이 안 날 때가 많다. 마르지 않는 빨래처럼 기분도 축축 처지고 빗물이 샌 운동화처럼 마음도 몸도 무겁게 느껴진다. 하지만 혹독한 비가 그치고 나면 나무는 어느새 더 깨끗하고 튼튼하게 자라있다. 초록이 더 선명하게 고개를 든다. 비 온 뒤 땅만 굳는 게 아니다. 그 사이 나무는 달라져 있다. 새들의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친 나에게 강물은 말한다. 잔잔하렴. 네 마음이 더 고요해지게. 갈 수 있는 한 멀리 떠나온 나에게 새들은 말한다. 눈을 감고 바람에 쉬어가. 마음이 가난하여 쫓기는 나에게 숲은 이야기한다. 걱정 마. 벅찬 가슴으로 돌아갈 테니. 혼자 힘으로 힘든 하루를 버틴 날엔 하늘이 속삭인다. 울지마. 홀로 두지 않을게. 눈과 귀를 꽉 막고 서서 포기하고 싶던 날엔 파도가 말한다. 들어봐. 네 마음을 가득 채울 테니. 세상은 위로로 가득하다. 100가지 아픔이 있다면 100가지 위로가 있는 것도 세상이다. 다만 내가 외면하고 있을 뿐. 나를 둘러싼 많은 것에 나를 힘껏 안아주고 있다. 쉼 없이 의심 없이. 커다란 일에 기쁨을 느끼기는 쉽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다. 어른이 되면서 감정의 그물은 점점 느슨해지는데, 그래서 작은 슬픔이나 사소한 기쁨은 건져 올리기가 어렵다. 그물을 빠져나간 조그만 일들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기쁨도 행복도 모두 사치라고 여겨진다. 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순간순간마저도 행복하길 바란다. 싱그러운 봄부터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겨울까지 쉼 없이 행복하길 바란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만큼, 세상에 내려앉은 눈송이만큼 날마다 행복이 포개어지길 바란다.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손을 흔들며 말한다. 오늘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알 수 없어 멋진 길.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나아질 때가 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혼자 떠난 여행에서였다. 하루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지도 앱으로 최단 거리를 검색했다가 무지막지한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힘을 뺐고, 하루는 유유자적 빙 둘러 걷다 우연히 발견한 카페에서 인생 커피를 맛보았다. 잘못 들어선 줄 알았던 길에서 꽃밭을 만나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
좋아 보이는 것도 가짜일 때가 있고 별로라 여겼던 게 지나고 보면 진짜였구나 싶은 것. 인생을 계속하는 재미다. 어른 모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주말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지만 평일엔 다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너도 나도 모드를 바꾼다. 더 냉철하고 더 부지런하게, 더 부드럽고 더 차분하게. 매일 아침 문을 열며 각성하는 모습이 때론 애처롭지만 그런 날들이 모여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지 하며 애써 위로한다. 어깨가 유난히 굳은 사람을 보면 무엇이 당신에게 그리 큰 짐을 지웠느냐고 묻고 싶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대답이 들린다. 새삼스럽게 뭘 그런 걸 물어? 내가 알던 모든 어른도 그랬을걸. 헛헛한 웃음과 함께 돌아올 대답을 상상하며 한 번쯤 그 안에 어린아이가 한박 웃음을 짓는 순간이 있기를 기도한다. 언젠가 사라질 걸 알더라도. 해변에서 갈고리를 사용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그는 오래도록 그림을 그렸다. 파도가 그림을 덮어버리면 어떡하냐는 말에 그래서 이 작업이 더 소중하다고 대답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한 그림이지만 그는 남겨두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지워지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또 자연스레 사라지기를 반복한다고 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한다. 사라질 걸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하는 것. 높은 곳에 올라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림을 보며 오늘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하루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길 바라본다. 지금 여기 우리를 생각하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느라 보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한 말들을 가끔은 생각하기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에 짓눌려 잊고 있던 가슴 속의 꿈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기를, 문득 멈춰서서 뒤돌아볼 때 어두운 밤 낯선 길 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지 않기를, 늘 비슷한 하루 속에서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으니 쉽게 놓치고 지나친 것들을 꼭 한번 천천히 바라보기를, 그래서 매일 새로운 날들을 살기를. 추억 부자. 늙으면 지르한 거라우. 이북 출신이셨던 외할아버지가 가끔 내게 하셨던 말씀이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다 지나고 보니 나는 노쇠하였고 생각보다 추억이 많이 없었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나이 들어서도 즐거웠던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야 지루하지 않다는 건데, 그건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후회 없이 늙기 위해선 노력해서라도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도 적고 나이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에 몸을 내던지는 거겠지.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겠지만
내가 세상에서 즐거운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를 원하실 거다. 할아버지의 염원대로 지금이 나중에 떠올리고 싶은 순간이 되도록 부지런히 즐거운 추억을 하나씩 쌓아봐야겠다.